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는 한 20분 정도 녹화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선지 저장이 안 돼 버렸습니다. 아, 짜증납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녹화 잘 되고, 잠깐 한번 다시 해볼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 맞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발 중인 신약 그리고 단계별 정리라는 제목으로 비보존에서 개발하고 있는 약을 신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최근에 비보존 주가가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또 루미 마이크로 관련해서 이도현 대표가 이것저것 또 만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새로 유입되신 분도 많고 그냥 매도하시고 나가신 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도 마침 이 자료를 언젠가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게 오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자료로 이렇게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가져온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이 자료는 딱 이 한 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멘붕 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출처는 먼저 말씀드리면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건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고 전부 그 비보존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가져온 게 100%입니다. 네, 그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 비보존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혹 오타도 있고 좀 예전에 만들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은 좀 예전 거거나 아니면 오타가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놓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시면 댓글로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힘 빠지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이슈 살펴보기 라는 제목입니다. 페인마켓 살펴보면은 진통제 시장의 현실이 나와 있어요. 효능이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은 적절한 진통제가 없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마약성 진통제, 소염 진통제, 보조 치료제, 얘들은 비마약성이고요. 이렇게 나뉘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2010년 기준 2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효능이고 WHO에서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치매성 통증에 주로 사용되고, 그건 뭐냐면 급성 통증, 사고성 통증, 수술 후 통증 등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얘들은 일시적인 통증이죠. 뭐 통증의 강도랑은 별개입니다. 이렇게 3일에서 뭐 일주일, 2주일 정도 이렇게 투여하고 나면 사람이 더 이상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그런 통증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소염 진통제는 마찬가지로 20조 원 시장이고 2010년 기준인데 경미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염증성 통증, 관절염, 그리고 치주질환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치통 같은 거, 염증으로 인한 통증, 그리고 신경변이성 통증은 복합통증 증후군을 말하고, 이 복합통증 증후군은 신경이 있는 모든 곳이 다 아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일정하게 이 시간이 되면 뭐 손가락 신경이 아프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아픈 겁니다. 예측이 어렵고, 또 어떤 사람에 따라도 달라요. 어떤 분은 진짜 뭐 24시간 내내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고, 뭐 상당히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치료제를 결합한 마약성 진통제로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치료제는 약 14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중간 정도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약성 진통제와 소염제성
진통제는 중독, 내성, 위장관 질환,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지니고 있고 수많은 제품이 출시되어 약가가 저렴하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존슨앤존슨이나 아니면 뭐 여러가지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많이 석권을 하고 있죠 이미.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로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는 항간질제, 항우울제 등이 쓰이지만 효능이 제한적이고 내성, 자살충동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마약성, 비소염제성이므로 약가가 또 높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비마약성, 비소염제성으로 비마약성 소염 진통제가 아닌 비소염제성으로 효능이 강하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진통제 신약은 시장을 일시에 석권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비보존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진통제 시장은 항암제 다음으로 큰 세계 시장을 지니며 그 규모는 15년 기준으로 9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금 100조 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만족스러운 진통제가 없어 시장의 언맷 니즈가 매우 크고 아직 충족되지 않은 매우 크고 원한다는 걸 말해요. 원티드랑 또 별개이긴 한데 니즈가 매우 크고 포화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성인 인구의 20%에 달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수준의 만성과 급성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전문적 통증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이라는 게 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통증 자체가 어떤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사를 쭉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증 치료제는 왜 없을까? 통증을 치료한다. 어마어마하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규모가 7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지만 65% 이상의 환자에서 적절한 통증 제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거겠죠. 마약성 진통제도 약이 들어가는 동안에만 통증이 제어가 됩니다. 제어예요. 치료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효능을 지닌 마약성 진통제는 신경변증성 통증과 같은 만성 통증에는 그 효과가 미흡합니다. 이를 대체하여 항우울제와 항경련제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신경변 통증의 경우 다양한 기전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의 약물 과용 사용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40% 이상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사망입니다. 일부러 의사가 그래 너 죽더라도 아프지 않게 죽어 하면서 처방을 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도 제 옆에는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타이레놀. 감기로 인한 발열 및 통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관절통, 류마티스성 통증, 근육통, 뭐 이런 거, 월경통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바로 소염 진통제란 말이겠죠. 치통, 두통, 치통, 생리통에 그런 거. 다음으로 진짜 힘드네요. 이거 녹화했다가 녹화 안 되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VVZ 신약 개발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VVG 149, 368, 247 하나가 있고요. 149는 수술 후 통증 치료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단어도 비보존 홈페이지에서 있었습니다. 주사제, IV 인퓨전, 오랄, 경구제, 로션, 오인트먼트, 연고, 그리고 바르는 약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니다. 좀 이따가 할게요.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고 좀 예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 오피페인, 수술 후 통증 주사제. 페이지 1, VVJ 14901, 14902로 진행을 했고 건강한 성인 남성 그리고 건강한 장노년 남성 대상으로 안전성을 입증했고요. 페이지 2A는 14904, 14906을 보시면은
초기 위암 복강경 위절제 수술, 고관절 절치환술 후 통증, 그리고 US001은 미국에서 진행한 건데 라파로토미 콜로렉탈, 그러니까 직장 수술 후 통증, 그리고 05의 경우에는 복강경 위절제 수술.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기 위암 있는 환자에 대한 암 환자에 대한 복강경 수술을 했다면 이번에는 복강경 전체 위절제 수술에 대한 통증 효과를 봤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S004, 002를 보시면은 004는 부니오넥톰이고 이거는 또 까먹었어. 엄지건막류, 엄지발가락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 수술 후 통증이고 US002는 마찬가지로 복부 수술, 복부 개복을 통한 직장 수술이죠. 제가 이게 좀 아까도 헷갈렸는데 라파로토미랑 라파로스코피가 좀 헷갈려요. 라파로스코피는 복강경을 말하는 거고 라파로토미는 개복이거든요. 아마 복강경으로 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복강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강경 한국에서 복강경으로 했으니 미국에서도 복강경으로 했겠죠. 여기는 도즈 파인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물의 효과성이 좋은 어떤 용량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적정 용량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그 임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3상이죠. 3상은 공땡으로 해서 이건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못 찾았고 기사에도 제가 좀 급하게 찾아서 그런지 못 찾았고요. 밑에 미국 임상을 보시면은 US003이고 어브도미노 플라스티, 복부 성형술이죠. 복부 성형술 수술 후 통증 제어, 리크루팅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선제적 중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사제였고요. 그 다음 뉴로패시픽 페인 보겠습니다. 신경병증성 통증 페이즈 1, 2A를 보시면은 K007 이렇게 해서 익스트라 이건 바른다는 걸 외용제를 말한 거예요. 근근막통 증후군, 섬유근육통 환자에 대한 오피란젤인 겔 바르는 거 리크루팅이고요. 페이즈 1B, 2A 보시면은 2950 비부준 홈페이지에는 2050으로도 돼 있고 또 어떤 거에는 2950으로도 돼 있어서 두 개가 따로인가 싶기도 했는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 2950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룸바 레디큘로패시 뜻이 뭐냐 보시면 신경근병증이라고 합니다. 룸바는 그 허리 척추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해한 바는 빨간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VVZ랑 리도카인하고 플라시보 이펙트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 리도카인이 상당히 큰 약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모든 병원에서 다 써요. 예를 들면 먹는 약 보시면은 우리 내과에서 위내시경 할 때 있죠. 위내시경 할 때 목구멍에 뿌려주는 거 있죠. 하세요. 칙칙하면은 왜 3번 뿌려요? 저 사람 2번 뿌려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엄청 쓰죠. 그게 리도카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과에서 뭐 사랑니 뽑거나 뭐 할 때 잇몸에다가 주사로 확 꽂죠. 엄청 아프죠. 그것도 리도카인이에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성기에다가 이렇게 젤 같은 거 이렇게 발라주죠. 그 젤이 좀 비싼 거는 리도카인이 섞여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리도카인이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먹는 약, 오랄, 치과, 주사, 인젝션, IV 인젝션, 그리고 산부인과 젤, 로션, 오인트먼트 겹치죠. 만약에 오피란젤이니 내성도 없고 약을 많이 투여해도
전혀 뭐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어떤 병원에서는 리도카인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병원에서는 오피란제를 쓰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단가 문제가 있겠죠. 좀 싸게 해야겠죠. 뭔가 이렇게 리도카인을 그동안 써왔던 의사들은 별로 새로운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십수년, 수십 년 의사하는 동안 리도카인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겠죠. 리도카인보다 탁월한 어떤 효과가 있거나 뭐 하지 않으면 리도카인의 시장을 뺏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아주 달달하니 맛이 좋다 그러면 내시경 할 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암을 포함한 기타 통증 그런 게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368을 보시면은 경구 진통제로 방향 설정 중이래요. 이거는 전임상 단계보다 더 전 단계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247 하나는 얼마 전에 이두현 박사님이 공지를 띄워주셨었죠. 신경병증성 통증 억제제로 7월 29일 날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표명 뭐 그런 게 좀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오피란제린 2017년 7월 18일 날 WHO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의약품 활성 성분의 국제 공식 명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암, 항암 치료 유발 신경병성, 그리고 당뇨병성 신경병성, 화상 통증의 치료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약이다. 그리고 소양증을 제어하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약으로도 개발을 하겠다. 뭐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소양증도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 70대 이상 완전 노인분들 이렇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살이 이렇게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좀 마르죠. 건조해지죠. 그래서 엄청 간지러워요. 특히 밤에. 그런 분들은 항상 등허리 긁어줘 막 이렇게 하면서 특히 또 만약에 치매 같은 게 이렇게 오거나 하면 밤새도록 소리 지르세요. 긁어줘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아토피 피부염 있는 애들 계속 긁죠. 피부 벗겨질 정도로 긁어요. 진짜 막 그 손톱 일부러 길러가지고 막 긁는 애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소양증 제어입니다. 이것도 거의 약이 없죠. 지금 예를 들면 바디로션 발라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바디로션도 바르고 나서 뭐 한 5초나 효과 있을까요? 그거 바르면 이제 손톱으로 긁어도 흉터 안 생긴다는 생각 갖고 더 긁어요. 저도 어릴 때 아토피가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나프라입니다. 어나프라 2019년 7월 10일 7월을 되게 좋아하죠. 7월 10일 FDA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오피란제린의 주사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치료 비용이 회당 최소 150달러로 약 18만원이라고 하고요.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다가 생각을 한 거는 얘 자체가 이제 오피란제린인 거죠. 얘가. 그리고 얘의 인젝터, 주사제가 어나프라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해놓은 거는 제 생각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주사제가 어나프라인데 얘는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주사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경병증성 통증을 제어하는 약이 나와서 걔가 나중에 주사제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어나프라라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조심스럽고,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되게 조심스럽고, 다만 얘 있잖아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나프라가 맞겠죠. 대신에 IV 인퓨전 아날제식, 얘는 어나프라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에 대한 상표도 있어야 될 거고 얘에 대한 상표도 있어야 될 거고. 장명 센스에 대한 말씀이 자꾸 주주분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장명 센스 예전부터 오졌죠.
오피 란제리 나왔을 때도 사람들 막 오피스 란제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셨었고, 원아프라도 아프지 말고 원아프라는 좋은데 뭐 너무 이상하다 그런 말도 있었고, 심지어 비보존 주주분들께서는 지금 들고 일어나셔야 할 뉴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루미마이크로의 장명 센스 거의 뭐 그 대표가 같으시니까 어마어마하죠. 왜 어마어마하냐? 루미마이크로는 본격적인 화장품 사업 전개를 위해 자체 브랜드인 비건 전문 브랜드 티나자나와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오게티의 상표권 등록을 출원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출원을 해버렸습니다. 등록됐어요. 이거 얼른 막을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화장품 이름으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출시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오게티 써져 있죠. 오게티. 오게티? 그리고 티나잖아. 화장품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화장품 아닌지 좀 특이했습니다. 역시 어마어마한 장면 센스 잘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취지는 제 사실은 이두현 대표님에 대해 그 주주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함에 있어서 주주를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안고 가려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뭔가 이렇게 뉴스를 한번 뿌릴 때마다 주가가 폭락을 하죠. 단어 선택이나 뭐 그런 것도 잘 못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아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인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로서 비보존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KPM테크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텔콘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한일진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 루미마이크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 비보존만 가지고 계시는 분, 뭐 이렇게 되게 여러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중 일부만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된다고 하시면은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의 이거 자료 준비만 한 2시간 정도 했고요. 이거 녹화만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번째거든요. 이번에는 녹화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비보존의 신약 개발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식 스토리 꿀벌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